자, 어제 경향신문이 이재명 퇴진을 갖다가 언급을 했는데요. 어제 민주당에 3시간 의총을 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이재명 앞에서 대놓고 가죽 벗기는 혁신을 하겠다고 말한 이재명의 말을 받아서 친문의 대표 주자 홍영표는 남의 가죽 벗기다가 피칠갑됐다. 왜 당신 가죽은 안 벗기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총장, 조직사무부총장 물러나라, 공천 관련자가 물러나라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고민정의는 최고위원을 사퇴했고, 임종석은 결국 공천이 아웃됐습니다. 임종석 자리에는 전현희를 갖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완전히 지금 이 공천 막판에 자신을 본질을 드러냈다. 야권 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 서른 의원이 지금 탈당을 하면서 또 팻말이 나오는데요. 이재명 연산군처럼 반대 세력을 쳐냈다. 이재명은 연산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하고 의사결정에 반하는 인물은 모두 쳐내고 있다라고, 그래서 자기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민주당은 오직 이재명의 정치와 방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면서 윤석열 정권에 고통받는 국민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저 자신이 교도소에 어떻게 해야 가지 않을까만 생각하며 당을 운영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당이 아니라 이재명의 지배를 받는 전체주의적 사당으로 변모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른이 연산군에 비유했고요. 아까 홍영표가 이재명이 혁신은 가죽을 벗기는 거라 했는데 남의 가죽 그렇게 벗기다가 손에 필치가 반다. 당신 가죽은 안 벗기나 이렇게 말했어요. 어제 27명이 발언했는데 임종석 공천 배제가 도화선이 되어서 이제 공천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다 공천 관리를 성토했다는 거예요. 한 의원은 임종석 배제는 명문정당도, 그러니까 문재인과 이재명의 공동정당도 통합도 깨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의장을 지낸 박병석은 정권은 유한하고 권력은 무상하다. 바른 길로 가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재명은 어제 의총은 참석은 했지만은 듣기만 했을 뿐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임종석은 오늘 입장을 발표하는데 친문계 집단 탈당의 신호가 될 거다라고 합니다. 자, 임종석도 친북 성향이 있다는 건 우리가 다 알죠. 그런데 이재명이 왜 저렇게 배제하려고 했을까라고 보면 임종석이 이낙연과 특수한 관계로, 그래서 문재인이 사실상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을 밀게 되는데 임종석이 주요한 역할을 했고, 그래서 자기가 그때부터 임종석을 괘씸하게 생각해서 제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던 걸로 보여요. 자, 그래서 결국은 임종석은 친문의 상징이고 임종석은 이낙연을 갖다가 지난 경선에서 밀었던 친문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자,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영주 국회 부의장, 동작의뢰에서 공천 배제된 판사 출신 이수진, 그리고 전 시흥시장 김윤식, 박영순 대전 대덕 의원 등이 탈당을 선언했고요. 서른도 탈당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에 지금 이 공천 하위 20% 통보를 받은 사람들 중에 추가로 지금 탈당자가 많이 나올 거라고 보이고, 이재명이가 친문뿐만 아니라 이해찬이하고 지금 결별을 선언했다라고 지금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의 당 장악의 배경에는 86 운동권의 상징적 대부인 이해찬이가 있고, 이해찬은 또 86 운동권의 상징적 존재 임종석을 공천하라 이렇게 이재명이 한테 부탁을 했는데, 이해찬이가 부탁을 한 것을 갖다가 이재명이가 깔아뭉갰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재명하고 가깝게 해석되던 이해찬이 나서서
문재인, 이재명의 그런 명문 정당 유지를 위해서 임종석 공천이 상징적으로 필요하다 했고, 지난 2월 4일 문재인이 이재명을 만났을 때 우리는 명문 정당이라면서 단결을 강조하고, 당시 문재인이 주요 친문 3명의 공천을 살펴봐 달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이재명이가 문의 요구를 깔아뭉갰고 3명 모두 이번에 공천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지금 문재인과 이재명의 오래된 관계, 2017년 그 대통령 경선에서 문재인이가 민주당에서 1등을 했고, 당시 이제 안희정이가 2등을 하고 이재명이가 근소하게 3등을 했죠. 자, 그때 군소 후보였던 이재명이가 가장 앞섰던 문재인에게 날을 세우면서 자기 몸집을 키웠고, 그리고 이재명 지지자들이 경선 불복을 외치면서 경선 이후에 문재인을 비난했고, 당시 대통령 문재인을요. 그리고 이 때문에 이제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과 관련된 해경궁 김씨 의혹이 불거졌을 때 문 대통령 아들 준용의 취업 특혜 의혹을 이재명이가 직접 거론하며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는 지난 대선 후보 경선, 길게는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경선의 앙금이 지금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명계 임사들은 0.73% 차이로 패배한 지난 대선에 우리가 국민재난지원금으로 30조를 문재인에 요구했는데, 문재인이 홍남기 부총리를 내세워 재정 탓을 하며 들어주지 않았고, 그때 그 돈 풀었으면 우리가 이겼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의 싹을 이재명이가 아예 도려내려고 한다. 그래서 임종석이가 국회에 들어오면 친문 비명의 구심점이 되고, 총선 이후 당 대표 선거에 도전할까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문 대표성을 가진 홍영표가 비공개 의총에서 명문이 아니라 멸문 정당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박웅근 의원도 200석 이야기하더니 150석 지금은 100석이나 하겠나, 자칫 잘못하면 다 같이 죽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임종석뿐만 아니라 이 86 운동권의 또 다른 상징성 있는 기동민이도 아웃됐다라고 합니다. 자, 개딸들은 임종석 다음은 노영민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 총선은 하나만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스스로가요, 총선에 승리는 관심이 없다. 이재명이가 관심이 있는 것은 깜빵 안 가고 당 대표 유지해서 버티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참 기가 찬 야당입니다.